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9일 옵션 만기일 D-하루 전입니다. 어제 장중에 여러분들 스팟 방송을 좀 다시 한번 복귀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스팟 방송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 외국인들 포지션,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은 현물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오늘도 그 현물 쪽에서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오게 진행이 됐지만 수급 부분들 보실 때 보면 전기전자 쪽이 외국인들은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1300억이 전기전자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화학 섹터에 한 500억 정도. 자, 매수가 들어온 섹터 부분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해보면 화학 쪽에 한 500억 정도, 그 다음에 철강에 한 130억 정도, 그 다음에 금융 쪽에 280억, 그 다음에 은행 증권에 60억, 7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자, 화학, 철강, 그 다음에 금융, 다 뭡니까? 경기 민감주 섹터죠. 그런데 전기전자 쪽은 13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들이 단기 고점들이 나올 수가 있고,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종합지수 여러분들 1900선 후반대부터 지수 2450선까지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가장 선동, 핵심 동력 부분들은 역시 전기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첫 번째가 가장 심플하게 전기전자 쪽의 상승률과 나머지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철강주하고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편차가 났어요. 편차가 났는데 이 편차가 난 또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이 돈의 흐름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영민한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그때는 잘 못 들었는데 지나오고 와서 보면 그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무릎을 탁탁 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특별 방송 부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부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제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 하신 분들은 많이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이 팟빵에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매일 이제 라디오 방송인데 좋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매일 듣고 싶은데 뭐 바빠서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몰아서 다운로드 받아서나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 부분들로 등산하거나 운동하거나 아니면 산책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들으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송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 부분들이 있으면 주말에 제가 어떻게 좀 컴퓨터 실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깔끔하게 편집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업로딩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정보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무튼 리먼 사태 이후에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 부분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풀려 있죠. 지금도 아직도 보면 양적 완화 부분들을 일본도 지금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ING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뭔가요? 시중에 돈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돈이 풀렸을 때 이 메이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의 움직임들이 얼마나 영민하냐면 유동성 장세죠.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수 2000선 이하서부터 2400선까지 전기전자 쪽은 실적이 일단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빨리 나왔고,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종목군도 보면 미국 못지않게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빨리 나와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차기 산업에 대해서 중심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성장성이죠. 향후의 어떤 성장성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힘 플러스 그 다음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전자 쪽 외의 경기 민감주 쪽은 시장에서 계속 퀘스천을 갖고 있죠. 경기가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살아날까? 이런 퀘스천 부분들을 가지면서 매수가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시점에 전기전자 쪽은 성장성, 실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향후에 성장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전기전자는 다른 그 경기 민감주 섹터보다 거의 3배, 4배 이상의 상승률 부분들이 진행했던 가장 큰 요건 부분들이 좀 돼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다리 찼으니까 기울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이제 7월 3일 정도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방송 그 시작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렸던 게 전기전자 쪽은 조금 피하십시오. 그 외에 시크릿과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에서 철강석 관련된 부분들 포스코 얘기를 드렸고, 풍산, 고려아연,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이쪽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 부분들이 조금 진행됐을 때 어디 쪽 섹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씩 조금씩 좀 분석을 해드리는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지수 지금 오늘 어제 조금 조정 부분들 보여서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뭡니까, 오늘 최근에 저점 부분들을 다시 깼겠죠. 2368선. 저는 이 종합지수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2300선까지 내려가도 크게 부담 갖지는 않아요. 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6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1300억 정도가 지금 전기전자 쪽에 집중됐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전기전자 쪽이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 지수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차익 부분들이 나왔던 게 그 외의 섹터, 화학이라든지 아까 철강 이쪽 섹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 교체되는 과정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전기전자의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00이 가느냐? 이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종목 지수보다는 종목, 섹터를 보자는 얘기를 드렸던 게 그런 과정이고, 제가 그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죠.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박스권 파동의 매매 원칙 가장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의 기본 원칙 부분들이 뭡니까? 박스권 하단은 매수, 박스권 상단은 매도예요. 물론 이 원칙 부분들을 지나와서 보면 정확하게 하단에서는 매수해야 되고 위에서는 매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투자하는 시점 부분에서는 여기가 박스권이 하단이 될지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도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2300선, 지금 2370선 정도 깨졌는데 2300선까지 열어두세요. 왜? 전기전자 쪽 차익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옵션 만기를 내일 진행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말에는 을지훈련,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의 협의, 서로 주도권 싸움 부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원화가 단기 약세 방향 부분들로 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환율 부분들을 코멘트를 잠깐 드려보면, 환율이 만약에 지금 원화 약세로 좀 올라간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또 다시 환차익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지수가 빠지고 외국인들이 차익 부분들을 지내가면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원화가 약세가 돼서 한계치에 도달하면 다시 원화 강세 추세로 돌릴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은 환차익 부분들을 위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주가 지수의 저점 매수의 시그널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쪽은 계속적으로 차익 부분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쪽에 매수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다른 섹터 대비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자금이 이쪽에 상당히 집중됐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자, 이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계속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계속 꽉 차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나왔어요. 최대치 이상을 나올 수 있을 만한 퀘스천 부분들이 한두 달 뒤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뒤에 실적 부분 컨센서스가 생기기 때문에 갭 부분이 좀 생긴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 부분 차이가 하고 그 외에 섹터 부분들을 돌리는 그런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어제 장중에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선물 옵션 부분도 내일 만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특히 313이라는 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어제 315 정도 종가가 끝났었죠. 그래서 315하고 313이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 310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버텨도 돼요. 오늘 선물 한 5천 개역 정도 지금 던졌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47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이게 반해서 기관 쪽은 기관하고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 투신들이 지금 기싸운 부분들 상당히 강하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로프하게 봤을 때 기준가 부분들은 313 이하에서는 수익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오늘 310이니까 이제 수익권으로 이미 진입이 됐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313.5 이상이면 수익인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하고 투신권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투자는 316.5 이하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수익이고, 개인 투자자는 손실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316 이상이면 수익 구조로 지금 진입이 될 거예요. 안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보면, 이럴 때 보면 어느 쪽 한쪽에 그 몰빵이라든지 좀 뭡니까? 과하게 좀 들어가면서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형상 부분들이 되는데, 아무튼 313 이하면 외국인들은 수익 구조.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뭘까요? 내일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들은 수익 부분들을 챙기고,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 부분들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는 진영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느냐, 자, 이 여부 부분들에 따라서 박스권 파동 부분 만들고, 여기에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하반경직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진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건 뭘까요? 낙폭이 그나마 또 컸던 코스닥이에요. 변동성 부분들이 수급이 깡패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한 4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매도를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됐죠. 위축이 되니까 외국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 200 선물을 저가 매수 부분 상당히 가면서 왜? 포지션 자체가 자기들은 316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메이저는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기관 투자가 아직 힘없고, 물론 연기금이 거래소 쪽에서 한 2,400억 정도, 코스닥은 100억 정도 들어오면서 한 2주 정도 시장에 대해서 약간 방관했던 부분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 그 313이라는 어떤 기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종합지수가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저점을 깨는 파동,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점 자체가 638이에요. 제가 1차 그 이번에 가이드라인 잡았던 부분은 6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하락들이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나고 변동성도 크니까 지금 많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 위축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스권 파동 부분들의 진행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리먼 사태 이후에 한 2번 정도 흐름 부분 나왔죠. 그때 두바이 사건, 그 다음에 그레스 신용 리스크, 이거에 비하면 뭐 이것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파동 부분들이 진행돼서 변동성이 확인되고 물량수와 기간에 대한 그 뭡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을 좀 시간을 두고 진행한 다음부터는 다시 강한 상승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물량 소화하는 과정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 수익 구조 부분들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챙기고 단기 하반 경기 부분들만 진행된다고 하면 단기적이에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줄어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늘 사드 관련주들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드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는데 오늘 사드 관련주들 몇몇 종목군들이 탁 치고 올라왔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반면 다른 부분이 또 해결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보시면 뭔가 제가 개인적인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단기 소음 정도로 끝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이럴 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완급 조절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 그런 내용이죠. 신용 쓰시면 안 되고 완급 조절 하셔야지만 저기서 저점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680포인트에서 640포인트까지 한 40포인트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죠. 개별 종목군으로 보면 전기전자 쪽 종목군들은 거의 한 15에서 한 30%까지 하락분 나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역으로 여기서 하반경기 부분들 나오면 이 하락폭에 대해서 기본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는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작은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그때 뭡니까?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장세 부분들이 내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확인되는 장세이니까 1차적으로 내일 장중 수급 부분들 보면서 다시 코멘트 드리겠지만 완급 조절을 잘 하자. 그리고 전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뭐 지수 2000선 후반 3000 파동 그 다음에 코스닥 700포인트에 대한 변동 파동 부분도 별로 변동상이 없어요. 그걸 가기 위해서 항상 스트레이트로 갈 수는 없겠죠. 스트레이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정고점 물량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꼭 리마인드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음악을 하나 마무리 듣고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많이 아시는 노래이긴 한데 이적의 노래를 간단하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